녹화를 틀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혹시 네, 네. 어차피 하는 거 다른 분들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많이 초청을 했더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아유, 저는 자신이 없어요. 살을 어떻게 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그거 아세요? 새해마다 저희가 New Year's Resolution, 새해 목표 이런 거 막 적잖아요. 내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거의 70%가 다 실패를 한대요. 근데 그 실패하는 목표, 모든 사람이 적는 그 목표가 다이어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어서 막 과도하게 무리하게 막 운동하고 막 갑자기 막 밥을 안 먹고 막 살 확 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번 66일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내 건강을 관리를 하면 몸매도 예뻐지고 피부도 건강해지고 크게 습관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가 생기셔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예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마련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랑 꼭 66일까지 마무리하고 저희가 7월 막날에 모여서 같이 파티까지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크롭티 같은 거 딱 입고 바다 근처에 모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애터미 회원분들인 만큼 제가 이 다이어트 챌린지도 안내 세션도 사원제창을 통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네, 애터미 사원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제창 준비! 야! 사원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영혼을 솔직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사원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원 덕분에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 코치로 이제 앞으로의 66일 동안 여러분들 잘 안내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포기 말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단톡에서 계속 교류하고 안내하면서 끝까지 해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자, 잠시만요. 짜잔. 야. 혹시 보이세요? 안 보여요. 잠시만요. 사라졌어. 부분 화면 공유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짜자잔. 네. 네, 제가 부제를 여기 함께 건강한 몸 만들기라고 하고 not a diet but a lifestyle이라고 적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칼로리를 줄이고 먹는 걸 막 채소로 먹고 그리고 막 닭가슴살 많이 먹고 막 운동 막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그 기간 내에 살을 뺀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다이어트는 그냥 식단이에요. 먹는 음식을 저희가 다이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기존의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을 오늘 싹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66일 챌린지 동안 할 목표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삶의 생활 습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습관이 생기면 몸도 마음도 다 모두 건강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조회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성공하는 비결, 뭐 비단 업무적인 부분에서 또는 공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비결이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런 거 나 다 알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력에 대해 많이 모르세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빡시게 일주일, 2주일 해서 그래요. 너무 빡시게 하다 보니까 2주만 지나면 치킨도 먹고 싶고 콜라도 좀 마시고 싶고 오늘 하루만 치팅데이 할까? 이러다가 그 하루를 먹는 순간 아유 2주 동안 노력했던 게 모두 다 네, 요요가 딱 오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제 습관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아니라 1%씩 하자. 우리가 66일 동안 1%씩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1%가 저희가 습관이 들어서 1년만 되면 37배의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이 66일 동안의 목표가 매일매일 0.01g만, 0.01%의 체지방만 줄이자 였다면은 내가 1년이 지나면 그 비율이 건강하게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또 저희가 동기부여를 한다고 몰라요. 저랑 제 친구들은 뭘 하냐면 다이어트만 돌입을 하면 막 이렇게 연예인의 이제 날씬한 몸매 비키니 입은 사진을 딱 다운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핸드폰 잠금함에 딱 놔요. 저희는 그거를 동기부여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걸 처음 보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한 달만 지나면 삭제를 해요. 오히려 그 사진을 보고 오히려 기가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66일 동안 왜 하필 66일이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66일을 고른 이유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고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국의 런던대 제인 워들 교수의 이론인데요. 어떤 간단한 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기라는 간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습관이 들여서 생각 없이 바로 나오기까지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혼자 이 66일을 이뤄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흔치가 않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생활 습관을 잘 들여놨으면 성인이 돼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주변에 보면 계속 날씬하신 분들 있잖아요. 뚱뚱해 본 적이 없어요. 살이 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워낙 중구난방으로 크게 되어서 습관을 새로 형성을 하려고 하고 다이어트 시도도 여러 번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게 뭐냐면 함께 단톡방에서 우리의 챌린지, 나의 개인 목표에 대해 나누면서 매일매일 내가 작아 보이지만 이런 걸 했어요 라고 나누는 것이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톡방에 모르는 사람도 여럿이고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 목표에 대해서도 나누고 우리의 인바디도 찍어서 올리고 하면서 저희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습관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안내인데요. 저희는 오늘은 5월 23일 월요일이죠. 5월 24일 내일 화요일 아침 7시부터 치땅 하는데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저는 국장님 이걸 진짜 제가 66일 동안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66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66일 꼭 다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일주일에 저는 3일만 해볼래요. 저는 왜냐면은 일주일 7일 다 하려고 하다가 2주일 뒤에 넉다운 돼서 나는 그만둘래 이런 의미가 없고요. 일주일에 이틀, 일주일에 3일 내가 지정한 날을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주일에 2, 3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게 자동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66일 이거 다 내가 매일매일 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7일 중에서 5일은 이제 공식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여하실 때 5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아침 줌도 있고 또 이제 근력 운동 미션도 계속 올려주셔야 되지만 또는 본인이 목표한 날짜대로 주말에도 나는 진짜 수민 국장님이 말한 대로 66일 그대로 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 저와 함께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30일 날 저희가 66일 챌린지를 마치고 오프라인 종강식을 할 것인데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서 할 건지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신나서 막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희망사항이지만 바다 근처에서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듣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 챌린지의 목표는 몸만 예뻐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환경도 다 같이 해피해지자. 왜냐면 다이어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안 좋은 호르몬이 나요. 우울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거 아세요? 우울증 환자가 비만이 되게 높아요. 또는 반대로 비만이신 분들 중에서 우울증 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데요. 비만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우울해지고 우울한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비만이 돼요. 그래서 마음도 함께 해피해지자. 그래서 사실 제가 플로킹을 넣었습니다. 플로킹은 등산이죠. 저희가 산을 타는데 죽동살동 산 타는 게 아니라 힘드신 분들은 둘레길을 그냥 산책하듯이 자연을 즐기고 정말 바쁜 일정 중에 한 달 중에 하루는 나를 위해 힐링하는 시간을 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서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도시락도 까먹고 사진도 찍고 쓰레기까지 주워서 뿌듯하다 느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플로킹 일정은 이제 일요일로 박아놨습니다. 6월 26일, 7월 24일 이렇게 이틀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2번만 해도 우리 애터미 사장님들 너무 바쁘셔서 이 2시간 빼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2번밖에 안 해요? 매주 하면 안 돼요? 2주에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 일들을 제외하시고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저희 단톡방에 저랑 제 파트너 사장님은 초청장님은 6월 29일 언제 저희 또 가는데 혹시 함께 하실 분들 있으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필수 준비물을 꼭 오늘까지 준비가 안 됐다면은 이제 초청하신 분들과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이제 이번 주 내로 최대한 다 가져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소 준비물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애터미 텀블러, 슬림 바디 쉐이크, 비타민 C, 파인자임, 유산균 요 제품들이 최소 조건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식습관, 기초대사량, 스트레스, 셋포인트 낮추기 이 네 가지가 모두 저희 66일 챌린지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차차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과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네, 이 PPT 사진을 쫙 찍어 놓으시면은 앞으로 그러고 보니까 뭐가 남았었지? 라고 이제 기억이 안 날 때 한 번씩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 파악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다이어트 성공하기 이제 성공을 위한 비결 4가지 짚었었죠. 그에 착안해서 가져온 과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선포입니다. 이제 무리하게 잡으시지 마시고요. 내가 65kg인데 스무제임 전 66일 뒤에 40kg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면 아무리 건강하게 살 빼려고 해도 무조건 요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정말 좋은 기회로 애터미 오롯 공장에 방문을 하게 되어서 거기 있는 영양학 박사님과 한 2시간 교제를 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이어트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듣고 교육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무리한 다이어트 추천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아무리 몸매가 예뻐져도 무조건 다시 살이 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6일 동안 나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 목표를 잡으실 때 킬로그램으로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인바디라는 이런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체지방률이 있는데 내 체지방률이 내가 25%인데 23%가 되겠다. 나는 체지방률은 평균인데 근육량이 너무 적다. 근육량이 10%밖에 안 되네. 근육량을 20%까지 나는 늘릴 거야. 운동 빡시게 해야지. 이런 식의 퍼센테이지 목표를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잡으신 것과 인바디 측정을 한 내용을 단톡에 올려주시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66식단, 66식단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66 챌린지 66식단 재밌죠? 저희가 66일 동안 꼭 지켜주셔야 될 게 뭐냐면 삼시세끼 꼭 드시는데 이 삼시세끼를 한 번은 건강식, 한 번은 든든하게, 한 번은 슬림바디와 영양 챙기면서 드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끼에 단백질을 넣으실 겁니다. 요거를 지키시는데 이 식사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과제입니다. 운동이에요. 다들 바쁘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 막 저희가 헬스장에 가서 막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운동하고 그런 거 저도 못하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PT를 끊었다가 10회를 끊었는데요. 2번밖에 못 가고 끝나버려가지고 총장님께 매우 혼났습니다. 네, 무리하게 잡지 않고 저희의 운동은 간단해요. 체력과 유산소. 체력을 키우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할 건데 체력이 받쳐줘야 다이어트도 지속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각자의 시간에 뭐 나는 걷기를 매일매일 30분씩 원래 했었어요. 와 훌륭하세요. 그거 계속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안 했었는데 어떡해요? 하면은 저희가 아침 7시에 제가 줌을 열어서 같이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스트레칭 영상을 딱 보고 한 15분가량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조금 격하게 이제 음악에 맞춰 운동을 한 10분, 15분을 하고 30분 만에 끝날 겁니다. 그렇게 줌을 참여를 하셔도 되고 아유 나는 아침 7시는 아이들 때문에 불가능해요 라고 하시면 개별적으로 유산소 운동, 체력 운동 진행하시고 인증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국장님 저는 원래부터 유산소 운동 걷기랑 뛰기 했었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근력 운동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근력 운동에 대한 미션을 제가 매일매일 이제 올려드리고 또 제가 먼저 인증을 올리면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과제는 플로킹이죠. 요거 사진 찍으셨다고 이제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를 그냥 수행하지 않고 저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왜 이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면 버티기가 수월하므로 이런 영양학에 대해 또 다이어트에 대해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 세션을 준비를 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체중계에 올라가서 나는 오늘 몇 킬로 쟀어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인바디 저희가 재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세션이 끝나고 나서 거울 앞에 이제 오늘 꼭 가셔서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예? 안 올리셔도 되니까 사진 한번 쫙 찍어보고 내 몸이 어떤 상태지? 여기도 찍어보고 저기도 찍어보고 이걸 눈바디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표예요. 왜냐면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BMI, 체지방량, 뭐 몸무게, 키 이런 것들로 하지만 보면 되게 의아한 게 체지방률이 똑같은데 몸매가 너무 달라 보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컨디션은 이 눈바디 체크입니다. 하지만 이건 공개하기가 매우 민망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찍고 핸드폰에 보관해뒀다가 또 찍지 마세요. 또 찍지 말고 저희는 66일 마지막 날에 찍을 겁니다. 그러면서 66일 전후로 어떻게 내 몸이 변화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찍어뒀습니다. 사실 이 눈바디는 제가 살을 좀 뺀 다음에 올린 거라서 저도 당당하게 여기 넣어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살을 좀 빼기 전에 눈바디는 조금 옆구리와 배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못 올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찍어두게 된다면 66일 전후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바디인데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운동과 근육량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음식 적게 먹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바디 측정,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어디서 하지? 라고 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저 인바디 측정하러 왔는데요. 하면 안내를 해주세요. 인바디를 공짜로 해줍니다. 여러 거 딱 안내하는 대로 잡고 서 있으면은 밍 하고 5분도 안 돼서 1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 직원분이 요거를 뽑아주실 거예요.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데 제가 이거 해석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거는 인바디를 받으셨을 때 여기 빨갛게 제지방량이라고 적혀 있죠. 제지방량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전체 체중에서 체지방을 뺀, 지방을 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근육, 장기, 뼈 모든 것을 포함한 양이죠. 그러니까 체중이 이건 샘플인데요. 체중이 57kg인데 제지방량이 42kg이라면 약 15kg이 이제 fat, 네, 지방인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왜 보냐면요. 제지방량이 비율적으로 높게 되면은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덜 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이랑 부부 사이에서 같이 고기 먹으러 갔어요. 항상 같은 걸 먹는데 우리 남편은 살이 안 찌는데 아씨, 나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은 여자에 비해서 근육량이 많고 제지방량이 높아가지고 여자들이 같은 걸 먹더라도 살이 더 잘 찌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2번 차트는 골격근 지방을 확인을 하는 건데 I형, C형, D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체중, 골격근량, 지방량 이렇게 세 개가 쪼로록 있는데 끝부분을 점을 인생 시나리오 있듯이 뾰로롱 이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C자가 이렇게 나오죠. C자로 나오게 되면은 비만형인데요. 건강한 몸은 이렇게 체중, 골격근량, 지방량이 이렇게 일자로 나와요. I형이에요. 아, 그러면은 나는 건강한데 내가 몸매가 안 예뻐 보이는 거는 근력 운동을 조금만 더 해서 골격근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체지방량을 조금만 줄여서 유산소 운동과 군것질을 좀 줄이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까 그 샘플 이건 다른 D형인데요. 요분들은 사실 크게 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참여하신 분은 D형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D형은 근육이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막 보디빌더님들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미 몸매가 아름다우신 분들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봤던 샘플에서 C형 보셨죠? C형은 비만형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했는데 C형이 나오면 사실은 내장 지방이 조금 많이 계시고 이제 가려져 있는 복부가 좀 있으신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과 탄수화물 조절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식단 조절을 통해 많이 해야 되는 유형이에요. 세 번째 비만 진단인데요. 많은 분들이 BMI 많이 보세요. BMI는 체질량 지수인데요. 요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 가지고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판단을 많이 하는데 체격이나 골격 그리고 키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정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 자세히 봐주셔야 하는 건 제가 아까 목표 설정할 때 요걸로 하세요 했던 체지방률이에요. 체지방률은 이제 지방보다 근육이 무게가 1.5배 무겁고 더 부피가 커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보면 나보다 무거운 사람도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건 그 사람은 지방은 없고 근육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BMI보다 체지방률을 보는데 이제 이 체지방률이 정확한 의미는 몸 전체에서 지방의 비율이에요. 25%가 나왔다면 나의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비율이 4분의 1이나 되는 거죠. 여성의 표준은 18에서 28%, 남성의 표준은 10에서 20%입니다. 이 샘플은 남성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좀 비만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비만도 계산에 대해서 BMI 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비만인지 아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정확하지 않으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유, 수빈부장님 말로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할까봐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체지방률에 따른 근육이 높고 체지방률이 낮으면 같은 킬로그램이더라도 이렇게 몸매가 달라요. 그래서 몸무게를 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체지방률을 낮추고 근육량을 높일 거예요. 보이시죠? 56kg인데 62.5kg로 더 무거워졌는데 더 날씬해졌죠? 이런 게 건강한 몸이에요. 지방보다 근육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피가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체지방률이 몇 프로가 돼야 어떤 몸매가 되지? 어떻게 내가 목표 설정을 잡아야 되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10% 이하는 완전 보디빌더들이고요. 보통 저희가 15에서 17%요 정도가 되면은 약간 연예인 몸매 있죠.
와, 그냥 실물로 만났을 때 너무 말랐다. 약간 이런 느낌 드는 몸매가 15에서 17%예요. 20에서 22% 정도가 일반인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예쁜 몸매로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20%, 22%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통통해지죠. 보통 이제 30%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만형 몸매가 됩니다. 35% 여성이 이상으로 가게 되면 고도 비만으로 넘어가요. 근데 체형에 따라서 체지방률이 30%인데 이렇게 예쁜 몸매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엉덩이나 이제 가슴이 이제 좀 부피가 있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함률이 높은데 근육 함량도 높아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체지방률은 높은데 근데 이제 몸매가 예뻐질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좀 여성분들에 비해서 체지방보다 근육량이 높으시기 때문에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씩 살집이 있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보통 일반인들이 운동을 좀 하시면서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하신다라는 몸매가 요 정도 15% 정도입니다. 14에서 20% 정도가 되면 누가 봐도 호감 가는 몸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부 지방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허리둘레와 엉덩이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0.9, 남성분들은 0.9, 여성은 0.85 이상이 되면은 이제 굴곡이 없어졌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인바디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량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들 또는 다른 회사 제품들 또는 유튜브들 막 보면서 무조건 대사량을 뭐 높여야 된다라든지 이런 건강기능식품 먹으면 무조건 살 빠져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다 희망 고문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이해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단을 구성을 하고 다이어트를 유지를 하실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기초대사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누워서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다른 사람보다 높게 태어난 사람들은 보면은 많이 먹는데 살을 찌지를 않아요. 너무 부럽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이 낮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먹고 국장님 저는 물만 먹었는데 살쪄요 이러는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조금 낮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왔고요. 이 기초대사량에 내가 얼마나 킬로칼로리를 하루에 소모하는지가 인바디 측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인바디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기초대사량이. 하지만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먹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살찌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구나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성과 나이에 따른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가져왔는데 평균적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300에서 1500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20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가 얼마지? 그런 거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 음식점에 보통 가면은 걸려 있거든요. 원산지와 함께 이제 대충 걸려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섭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씩 운동하지도 않고 조금 쉽게 살 빼고 싶으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살을 잘 빼려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체질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규칙적인 식단, 저 식사 제가 말한 식단 저희가 같이 챙기면서 슬림바디 챌린지 진행하면서 잠도 잘 자시고 운동을 할 때 무조건 저희가 1시간 동안 뛰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동하느냐 대사량을 높이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기초 대사량이 근육만 키운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보이다시피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기초 대사량이 이미 뇌나 간이나 심장, 콩팥, 이미 세포에서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육을 써서 쓰는 기초 대사량이 20%밖에 안 돼서
의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 한답시고 달리기 막 1시간씩 하고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이래서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해봤자 그런 식으로 운동해봤자 여기 20% 안에서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살이 정말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사실 여기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근육이 끼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활동 대사량을 많이 봐야 돼요. 활동 대사량에서 근육의 효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활동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과는 달리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살이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특정한 활동을 더 해서 소모되는 칼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근육량은 활동 대사량의 효율에 많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활동 대사량의 이 어떤 거냐면 활동의 강도가 진짜 중요해요.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1시간 운동했어요가 중요한 게 시간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5분 운동한 사람이 1시간 운동한 사람보다 몸매가 예쁠 수 있어요. 그게 이 활동 대사량과 근육의 효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대사량인 활동의 강도, 그러니까 걷기 운동 30분 하고 수영 막 30분 하고 했는데 살 안 빠지는 이유가 강도가 안 세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슬림바디 챌린지를 본사와 함께 진행했을 때 타바타 운동 같은 거 있었죠. 그런 운동이 활동의 강도에 집중한 운동이에요. 한 1분 동안 죽어라 으악 하고 30초 서줘요. 그 다음에 또 막 으악 하고 또 쉬어줘요. 이게 근육을 혹사시켜야 돼요. 근육을 혹사시키고 살짝 쉬어주고 너무 쉬어주면 또 에너지 소모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니까 또 혹사시키고 이걸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스쿼트를 할 때 20개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데 20번을 앉았다 일어서면 한 세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한 세트를 해내고 나서 살짝 숨을 돌리고 다시 한 세트 하고 세 세트 하고 네 세트 하고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5분, 10분 안에 운동을 해줘서 하는 것들이 칼로리 소모량이 훨씬 높아서 그렇게 저희가 운동을 66일 챌린지 동안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활동 대사량을 생각하지 않고 적게만 섭취를 음식을 하게 되면은 체내에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몸이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가 적어졌으니까 무조건 대저장을 해요. 그래서 요요가 굉장히 쉽게 오고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뭐 일주일 동안 적게 먹었다가 진짜 딱 한 끼만 조금만 더 먹었어요. 그럼 바로 요요 와서 그 조금 더 먹었던 모든 열량이 다 배에 저장이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1시간 동안 달리기 해도 뺄 수 있는 킬로칼로리 100킬로칼로리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끼를 그렇게 잘못 먹어버리게 되면 100킬로칼로리를 다 저장해버려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어려운 내용 다 까먹어도 돼요. 결론만 기억하세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조건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만 보지 않고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을 파악하고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항상성이 있어서 우리 몸은 먹은 거를 지금 살아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지금 한다고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더 느는 식욕이 배고파지기 때문에 식욕이 더 발생해서 더 살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다이어트 하나요?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 영양학 박사님과 의학적으로 다이어트는 9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행복해했어요.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다이어트는 다 실패한대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이래요. 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니까 살이 찌게 되는 건데 저희가 먹은 탄수화물들이 다 지방으로 이렇게 쌓이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몸매가 날씬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세포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늘어나는 세포들이 에너지를 계속 써버리기 때문에 축적을 할 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이제 특징이 세포는 죽으라는 명령을 뇌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를 않는데요. 암세포만 예외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한번 살이 쪄버리면 지방세포가 응애 하고 탄생을 했잖아요.
지방세포가 응애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면은 절대 죽기가 싫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누가 너 죽어! 나는 너가 마음에 안 드니까 죽어버려! 하면 죽기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도 아무리 우리가 살 빼고 싶어도 죽기 싫으니까 자기도 막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몸에 들어올 때마다 지방세포가 자꾸 이렇게 축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식단만 하게 되면 그래서 너무 힘든 이유가 닭가슴살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샐러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빼져요. 그런 이유가 100을 먹어서 원래 80을 쓰고 20을 버렸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 적게 먹었어요. 그래서 50만 먹었어요. 그럼 항상성 때문에 50이 있으니까 이 비만 세포들이 응애 내는 너무 에너지가 부족해 이러다가 딱 하루 치킨을 먹었는데 그날 칼로리가 1000이 들어와 버리니까 굶어 죽고 있던 비만 세포들이 그날 그것들 다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걸 다 저장해 버리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요요는 80보다 120으로 간다. 나이 든 일부만 세포 지방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세포수가 늘어나면 죽기 싫으니까 영양을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한 번만 실수를 해도 망가져서 저희의 66일 챌린지에는 치팅데이가 없습니다. 네, 치팅데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고요. 하루만 해도 이제 망가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박사님 어떻게 해야만 살을 쉽게 빼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토파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가 포식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간헐적 다이어트에 대해서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엠페이지라는 효소가 있대요. 우리 몸에.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은 지 16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씩 지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생존을 위해서 약한 세포부터 죽여버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비만 세포가 우리 몸에 필요 없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 공복 기간 동안 이 엠페이지라는 효소가 나와서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런 비만 세포가 알아서 정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운동을 이제 짧고 강렬하게 한다.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다. 그리고 먹는 시간을 잘 지킨다. 삼시세끼 잘 먹는다. 영양 적힌 균형을 이렇게 가지고 운동을 하면 저희가 1시간, 2시간, 3시간씩 너무 열심히 운동하지 않아도 예쁜 몸매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16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까 봐 12시간으로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12시간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미 간헐적 단식이 익숙하신 분들은 16시간 기준으로 진행해 주셔도 돼요. 하지만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경고를 살짝 드리자면은 이런 이제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막 총장님이 아유 너무 지루해 졸려라고 하시는데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진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서 지루할 것 같은데 이런 정보를 준비해 왔어요. 내가 왜 수민 국장님이 말하는 대로 12시간을 굶어야 되는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간까지 왜 내가 그렇게 먹어야 돼? 저녁 8시에 너무 배고파. 난 이때 밥 먹을 거야. 이래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지 내가 그래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영양학을 좀 준비해왔고요. 그다음에 식단 안내를 이제 앞으로 이제 상세한 내용 안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일단 든든한 한 끼는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드세요. 네, 제가 여기까지 건의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도 힘들 것 같아서 먹고 싶은 거 최대한 다 먹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새 삼시세끼 중에서 건강식 한 끼는 제가 식단 제공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나 이렇게 애터미 본사에서 슬림바디 챌린지가 나오면서 식단 안내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식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사도 식단을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1, 2주 진행을 하다가 본사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에 저런 식단 같은 거 준비하고 요리할 시간이 없어 라고 하면 제가 아자몰 다이어트반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아자몰 요게 제가 다이어트관에서 퍼온 건데 이런 식의 식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거 두 가지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식사류 중에서도 예전이랑은 달리 보시면은 곤약 볶음밥 이렇게 돼 있죠. 곤약이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데 포만감이 커서 다이어트가 잘 되는 이제 식품이에요. 그런데 곤약 볶음밥 이런 곤약만 먹다 보면은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요가 되게 쉽게 와요. 칼로리가 바로 적어지기 때문에 몸이 배고프거든요. 포만감은 있지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먹으면.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 보조식품도 함께 먹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이렇게 맛있는 식품들이 애터미 아자몰간에 다이어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볶음밥을 좀 많이 이제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키로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한 끼 먹어도 충분히 배부른데 이제 칼로리가 적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또 먹기가 쉬워서 그냥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 먹거나 프라이팬에 그냥 볶아서 먹거나 아니면 좀 식상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예쁘게 드셔도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좋고 먹기도 편하고 수민국장님의 하루는 뭐 다양한 요리 난 요리 못해요 이러면 아자몰에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네. 참치김치 곤약 볶음밥 200g짜리 8개에다가 2개 추가 10개 했는데 17,8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하나에 2,000원도 안 하는 데다가 이제 다이어트의 시즌이 와서 아자몰에서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5%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꼭 쿠폰 받기 누르시고 나서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밥류가 싫어요, 맨유도 싫어요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닭 간편식이 옛날과 같이 그냥 닭가슴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맛도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유행하는 이런 닭가슴살 스테이크 소스가 되게 다양한데 맛있어요. 이런 거 젊은 친구들이 많이 활용해서 다이어트 하는데 한번 에코 확인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건강식과 든든한 한 끼 진행해 주시고요. 슬림바디 쉐이크와 나머지 한 끼는 영양으로 갈 건데요. 필수 제품들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죠. 디톡스 워터는 모든 이제 슬림바디와 마지막 한 끼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디톡스 워터 꼭꼭꼭꼭 이제 한 병 다 마셔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레시피는 그냥 물 말고 심층수 사실 추천드려요. 심층수에 먹으면은 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좋고 흡수도 빠르고 미네랄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심층수 자체로도 딕톡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가 돼서 피부에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심층수를 만약에 드신다면 500ml 한 병에다가 유산균, 파인자임, 비타민C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5개, 3개, 3개 또는 5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비타민C는 5개가 기준이지만 유산균과 파인자임은 몸 상태에 따라서 장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안드리는 거는 이 디톡스 워터와 그리고 슬림 바디 쉐이크 심플 이즈 베스트 나는 이것만 하면서 운동 프로그램 따라갈래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슬림 바디 쉐이크랑 요거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 저는 영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왜냐면 저는 사실 건강식 할 때 그렇게 영양 밸런스 많이 맞춰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양땡땡님이 제가 엊그제 만나 뵈었는데요. 5kg를 감량한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콤비네이션 제안입니다. 슬림바디 쉐이크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디톡스 워터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쉐이크해서 넣으실 때 대양길이 넣어주시고요. 해모임 따로 챙겨 드시고 비타민 B 컴플렉스 드시고 오메가3랑 차전자피를 밥 먹기 전에 따뜻한 물에 불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체지방률이 감량이 빠르셔서 추천드리는 레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모임과 비타민 B는 왜 먹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사량 증진에 다 효과가 있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 이제 팀의 유명한 안방스 디톡스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슬림바디 영양 제한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제품군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콩팥과 또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안내자와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추가적으로 먹으면 좋을지 왜냐면 각각
하는 이게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굳이 사지 않으시고 필요한 부분을 안내자와 상담을 통해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식단에 대한 부분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건강식, 한 끼, 슬림바디와 영양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후 6시 이후로 안 먹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후 시간에 칼로리가 낮은데 영양은 높은 간식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오이 같은 거 한 통 통째로 잘라서 그냥 아침에 나갈 때 들고 가가지고 아삭아삭아삭 씹어 먹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하면은 아자몰에도 이런 식의 이제 쉐이크나 시리얼, 젤리 그리고 간식류들이 이제 다이어트류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추천을 하는 거는 산지직송, 해남, 밤고구마 네, 아자몰에 있는데요. 정말 저렴해요. 그래서 고구마가 또 다이어트에 좋고 아침 간편식 나는 다른 거 이제 아유 레트로 식품 싫어요 라고 한다면 달걀이랑 이런 고구마 같은 것만 드셔도 좋으니까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영상이 재생이 왜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운동 미션에 대해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운동 미션 이제 어떻게 올려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 미션을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너무 길어지게 되잖아요. 저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행을 할 때 타임랩스로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타임랩스를 찍는지 제가 오늘 아침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카메라로 들어가서 더보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기 타임랩스가 있는데 이제 하이퍼랩스 이렇게 눌러주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뭐 10분, 20분, 30분 운동을 한 게 1분, 2분, 5분 정말 짧게 추격이 돼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인증샷을 찍어 주실 때 이런 식으로 타임랩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단톡에 올려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타임랩스 네, 예시로 한번 찍었는데 네, 오늘 제가 저희가 진행을 할 그냥 스트레칭 아침에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잠시만요. 소리 네 민망 스로 찍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어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 네,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가야지. 도중에 총장님 왔다 갔다 하신 거 보이셨죠? 슈르륵 하고 왔다 가셨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타임랩스로 이제 운동 미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아침에 내가 줌에 못 들어온다 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개별 운동은 사진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영상으로 올려주셔도 되지만 이 근력 운동은 타임랩스로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력 운동은 특히나 시간이 많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더 그렇게 이제 안내해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제가 근력 운동 하나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시 영상 같은 거를 올려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집중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팔이나 뭐 등이나 다리나 이런 데는 뭐 운동을 해도 막 굉장히 날씬해지기 빨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복부 쪽에 코어 근육에 집중을 해서 플랭크와 그리고 스쿼트 두 가지 근력 운동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근력 미션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자세가 플랭크라는 자세예요. 되게 쉬워 보이죠? 그냥 땅바닥에 요러고 팔 이제 뒤꿈치 대고 어깨 넓이로 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돼요. 너무 쉬워 보이죠? 하지만 저게 의외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날에는 20초, 둘째 날에도 20초, 3일째에는 30초, 30초, 40초 이런 식으로 늘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300초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나는 근력이 너무 없어서 이대로는 힘들다라고 하면 조금 더 느리게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력 운동을 하려면 제가 아까 여기서 썼던 이런 요가 매트가 있으면 좋기는 좋아요. 네, 굳이 사기 싫으시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여기 팔꿈치나 이런 데가 관절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땅에 닿잖아요. 그래서 요가 매트 사실 추천드리는데 아자몰에 가게 되면 요가 매트 9,900원짜리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 추천드리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에콕 데이는 조금 더 가격은 있지만 더 좋은 상품의 에콕 상품 여기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 더 효과가 나면 좋죠. 땀을 많이 빼면 좋으니까 땀복도 아자몰에 올라가 있어요. 저도 땀복이 있는데 정말 추천드려요. 땀이 막 비 오듯이 납니다. 네, 붓기가 심하신 분들은 땀복 진짜 추천드려요. 한 10분 정도만 운동을 아침에 해도 붓기가 싹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진행하는 것과 합쳐져서 제가 6월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플로킹은 제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렇게 매일의 작은 성공을 저희가 함께 해나가서 이제 일신 우일신 66일이 지나면은 모두 다 작은 성공을 이뤄내서 내 몸이 지난달보다는 좀 예뻐졌다라고 자신 있게 주변에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스스로도 당당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국장님, 네. 저 이 꼰대 세대에 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슬림바디 그 66일 하고 나서 왕자가 그려지면 사진 찍어 주시는 거죠? 그럼요. 왕자가 안 네, 그려져도 어, 체지방률이 7등 안에만 어,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전사님께서 사진 찍어주신대요. 오케이. 7등의 기준이 뭔가요? 퍼센트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원래 낮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올리는 인바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바디 본인의 체지방 비율과 이제 66일 뒤의 비율, 이 감소된 비율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몇 프로 줄였다는 개인 목표 달성인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를 줄였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목표치에 뭐 몇 프로, 90%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걸 수도 있고 감소량은 되게 크지만 사실 막 살이 좀 많이 쪄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체지방률이 많으셔서 비율치가 크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소 폭으로 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거 아까 저기 동영상하고 더보기 눌러갖고 어디를 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어. 더보기로 가면 하이퍼랩스 또는 타임랩스가 하이퍼랩스? 네. 그거를 해갖고 이게 누르면 녹화 뜨면 그게 빠르르 돌아가는 거예요?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누르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영상을 축약을 해줘요. 빨리 감기 같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정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슬림바디 챌린지 안내 주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침 7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침 7시에 줌에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개인 운동 하시고 운동 미션 2개인 거예요. 개인 운동 또는 아침 줌 그리고 근력 운동. 그러니까 내가 아침 줌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유산소 운동 진행을 하시고 근력 미션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단 3개 꼭 챙기시고. 네.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고 상담하면서 하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네, 제가 이 오늘 진행한 내용도 자료 같은 경우에 단톡에 올려드릴 거니까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재미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아침 줌은 너무 재밌을 거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 아침에 동영상 우리가 춤 틀어놓고 운동하는 사람도 이거 영상을 다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침쯤 들어오시는 분들은 개별 미션 올려줄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거 아까 그 동영상 싱글 베이크 뭐 그거를 찍어서 안 올려도 된다? 아니요, 근력 아침에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운동이 그거는 해야 되겠네.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이어트 질문할 거 다 끝났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조금 아까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